우리나라는 학생들이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영어 공부와 해외 경험을 쌓기 위해서 어학연수를 많이 나가시곤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어학연수의 기회를 잠시 미루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어학연수를 떠나는 국가의 현지에서 학생들에게 백신 접종을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고, 현지 학원에서도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어학연수를 떠나시는 분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는 어느 국가로 어학연수를 가장 많이 가고 있는지, 어학연수 기관을 선택할 때 안전을 위해서 꼭 선택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학연수 국가 중에서 현재로서 가장 인기 있는 국가는 바로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백신 접종률이 매우 높고 사회적 거리두기 또한 국민들이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서 변이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타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확진자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학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모든 국제 학생들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을 무료로 해주고 있고, 2021년 7월 5일부터는 캐나다 정부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캐나다 학생 비자로 입국 시에는 자가격리 14일 면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그동안은 6개월 이상의 학생 비자 소지자들만 입국이 가능했다면 2021년 9월 7일부터는 6개월 이하의 학업 기간을 목적으로 가는 관광 비자도 입국이 가능할 걸로 발표가 되고 있고, 만약 백신을 맞는 분이 이렇게 가신다면 자가격리 또한 면제가 된다고 발표가 되기도 했죠. 이 때문에 3개월에서 6개월에 단기간 가시는 캐나다로의 어학연수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캐나다의 모든 어학원들은 현재 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물론 코로나가 심해지면 온라인 수업을 병행할 수는 있지만, 현지의 어학원들도 방역수칙을 매우 엄격한 룰에 따라 진행하고 있어서 정상적으로 수업은 잘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캐나다의 대표적인 어학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역수칙에 대한 영상은 저희 학생이 직접 캐나다 현지에 가 있는 영상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만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우측 상단에 안내 페이지를 드릴 테니까 직접 가셔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만약 지금 캐나다로 출국을 원하신다면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은 백신 접종 확인서를 영문으로 준비하셔야 하고, 한국에서 예정된 출발 시간 72시간 내에 받은 코로나 음성 결과 확인서를 준비하셔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은 있지만, 캐나다 현지에서는 그만큼 철저하게 입국자들을 선별해서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고 보다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는 캐나다 정부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가장 추천드릴 만한 국가가 바로 캐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국가를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그 다음으로 학원이나 숙소들을 고민하실 텐데요. 어학연수를 어느 국가로 갈지만큼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할 것이 바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학원과 유학원에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안정되고 현지에서도 케어를 잘 받으실 수 있는 유학원과 어학원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어느 시점보다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요.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도산을 한 유학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학비를 이미 유학원을 통해서 납부를 했던 분들이 다시 돌려받지 못해서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봤던 사례가 많이 있었죠. 이 때문에 짧으면 한 달, 정말 길게는 1년까지도 가는 나의 어학연수가 금전적으로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유학원과 어학원의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로는 시기가 시기인 만큼 아무래도 방역만큼 중요한 것이 없겠죠. 학원 내에서 코로나 방역 프로토콜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나, 갑작스럽게 코로나가 악화될 경우 수업은 어떻게 전환되는지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만약 갑자기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더라도 수업의 퀄리티가 유지될 수 있는지,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학원에 지난 온라인 강의 사례가 있다면 참고하실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대부분 잘 모르고 출국을 하셨다가 현지에 도착하셔갖고 많이 난감해 하시는 부분인데요. 바로 숙소예요.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를 간다 그랬을 때 가장 먼저 보는 부분이 숙소인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숙소가 안정적이고 편안해야 전반적인 어학연수의 만족도가 크기 때문일 텐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라 그런지 어학원과 기숙사나 숙소 2인실을 같이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어학원들을 종종 선택하시곤 하시는데요. 어학원과 숙소가 패키지가 있다 그러면 조금은 저렴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숙소가 패키지로 묶여 있는 학원을 가셨을 때 가장 많이 불편한 상황이 나오고 컴플레인이 나오는 것이 바로 숙소예요.
일반적으로 보통은 2인실로 되어 있는 학원의 경우 한 번 배정된 룸메이트를 변경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남미나 중동 학생들이 이런 패키지 형태를 선호하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의 성향과는 굉장히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하는데요. 이런 경우 1인실로 가거나 숙소만 취소하고 싶은데 1인실 변경 비용은 매우 비싸고 숙소만 환불이 보통 되지 않거나 소액만 되는 경우가 많아서 학생들이 현지에 가면 불만이 많이 쌓이는 걸 보곤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숙소가 포함되어 있는 패키지를 선택하실 경우에는 내 성격이 어느 곳에서나 잘 지내고 무난한 성격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다른 학생들과 특히 완전 문화가 정반대인 학생들과 잘 지낼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신 이후에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렸던 패키지와 숙소가 함께 묶여 있는 그런 형태로 추천드리진 않고, 대부분의 학교들이 숙소만 따로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4주에서 6주 정도 먼저 지내보신 이후에 현지에서 연장을 하시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가시는 방법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형태의 숙소들도 많기 때문에 상담을 하시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코로나로 미루고 미뤄뒀다가 지금까지 오셔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나가셔야 한다면 현재 EDM 유학센터에서 안심할 수 있는 유학 시스템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누구나 해외에서 좋은 경험만 하고 오실 수 있도록, 그리고 가장 좋은 혜택을 누리고 다녀오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링크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함께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유학 이야기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